오늘 표를 만들어 보는데요.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113페이지 표를 자세히 보시면 113쪽에 표를 보시면 줄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인가요? 칸은 7개죠? 먼저 만들어 봐야지 뭐. 그러면 이제 입력에 가서 표를 만들어도 되죠? 입력에 가서 표를 만드는데 8줄에 7칸.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표는 만들어지는데 초보자들이 공부할 땐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자, 만들기를 누르면 표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첫 줄은 하나로 합치면 되죠. 합치는 명령이 뭐라고요? M 누르면 합쳐진다 그랬어요. 아니면 여기 표 메뉴에 가도 보시면 합하기, 셀 합치기 M, 셀 나누기 S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클릭만 하지 마시고 아 M이구나. 그래서 M 누르는 습관도 가져보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 얘들도 M. 여기 이제 숫자 1이 써 있고 제뉴얼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제뉴얼이가 왜 이렇게 써져 있지? 제뉴얼이 이렇게 써있고 저 밑에는 메모라고 써있고 여기는 썬데이, 여기는 먼데이. 자, 이걸 블럭 잡아서 A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 자, 좀 빨리 나가나요? 자, 썬데이, 먼데이 2개 썼죠? 얘를 블럭을 잡으세요. 첫 줄을. 그리고 A를 누르면 슉 칸이 돼요. 근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죠? 그럼 이 블럭 잡고 A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블럭 잡고 A 누르면 이렇게 되네. 일단은 여기는 요만큼만 블럭 잡고 쓰고 여기 2라고 2 블럭 잡아서 요 줄만 블럭 잡아서 A 누르고 여기는 6 쓰고 여기는 7이죠? 블럭 잡아서 이만큼 블럭 잡고 A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보세요. 이만큼 6하고 7하고 다 블럭 잡고 밑에까지 A 누르면 확 들어가겠죠? 그럼 32하고 33은 없잖아요. 요거를 지워야지 뭐. 여기는 자, 이제는 또 이제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숫자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엔터를 치면 내려가요. 이렇게 다 일일이 엔터 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 자체를 선택을 하고 표 자체를 선택하는 겉에 두리를 선택하고 겉에를 선택하고 이 끄트머리를 이렇게 늘리면 표가 많이 늘어나나요? 이렇게? 네, 늘어났어요. 여기 썬데이, 먼데이는 그대로 중간에 있는 거죠. 가운데 정렬. 좀 굵어 보이나요? 굵게. 뭐 책에 있는 대로 지시사항대로 하면 되겠지만 얘들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얘들은 숫자가 올라가 있죠.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여기 어디에 있나 볼까요? 표에 가면 여기 뭐가 있나?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어디 있나 볼까요? 이건 뭐지? 색깔, 음영, 선, 모양이고 여기 또 뭐가 있을까? 이건 뭐야? 채우기, 계산식, 쉼표 이렇게 돼 있는데 표 여백.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걸로 위로 올라가네. 어디 찾으셨죠? 이거 한번 정중앙에 달력은 위로 올려놔야 되잖아. 가운데가 위로. 네. 얘는 어떻게 하죠? 메모는
A 몰라 여기다 놓고 엔터를 땅땅땅땅 치니까 막 늘어나네. 이래도 되고. 엔터 몇 번 치시면? 마음대로 보시기 좋게. 메모하는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벌어져요. 그런데 다 엔터를 치고 다 내리려니까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주면 올라가거든요. 잠깐 보세요.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요 날짜를 적을 때 1 쓰고 2 쓰고 여기만 블럭 잡고 A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6이고 여긴 7이죠. 그럼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고 A를 누르면 한꺼번에 가는데 여기 32일이나 33일은 없으니까 지우고. 선생님, 네. 어떻게 했을 때 그 썬데이, 원데이 이거요? 해놓고 이렇게 클릭하고 하면 계속 그 두 개만 반복. 자 보세요. 썬데이라고 쓰고 여기는 먼데이라고 쓰고 이렇게 블럭 잡는 거예요. 두 개를 처음에 두 개를 넣어서 블럭을 잡고 A 누르면 여기 가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갔더라? 여긴가? 채우기라고 있네. 여기 A 이걸 누르면은요 그냥 착 하고 다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일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은 휴먼 둥근 휴먼 둥근 헤드라인. 그 다음에 진하게인데 숫자 1은 70만큼 주고요. 요 제뉴얼인 얼마큼 주래요? 20만큼 주래. 20만큼. 이렇게 됐네 뭐. 근데 얘가 글자가 있네. 얘는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살짝. 근데 이 글자가 그림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을 가시는 거야. 글자 모양. 서식에 가면 글자 모양 꾸미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은요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그림자가 되는 거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파란색이니까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 썬데이 뭔데 여기 썬데이는 다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옛날에는 토요일은 어땠었어요? 파란색이었죠. 반공일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쓴 적도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말 안 하니까 대충 이렇게 꾸미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꾸미시면요 이제 내년도 달력 있죠. 1년치 2016년도 달력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메모란을 길게 내려오면 되지. 메모란이 길게 내려오면 보세요. 이만큼 늘어나면 이만큼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프린터로 해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쓸 일 있으면 써놓으시고, 뭐 예를 들어 1월달에 행사 같은 거 쓰고 2월달에 제사가 있고 3월달에 뭐가 있고 뭐 미리 써놓을 거 있으면 써놓고 나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냉장고에다 쫙 붙여놓으면. 저는 강의할 때 강의하는 게 제가 3개월마다 강좌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센터가 3개월 단위로 제가 달력을 만들어서 줘요.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시간대에 맞춰서 무슨 수업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인쇄해서 줍니다. 변동사항이 조금씩은 있는데요. 그럼 냉장고 벽에다 붙여놓고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까 이 시간에 어디서 무슨 강의하고 어디서 무슨 강의하고 몇 시면 집구석에 들어오겠다 알겠지.
그 어디로 새는지 안 새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셈이라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 일정 관리가 있잖아요. 일정 관리가. 이거를 컴퓨터에서 PC상에서 다 입력을 해가지고 제 일정을 애들 엄마도 우리 큰애도 다 일정을 공유해요.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 다니니까는 1교시 월요일날 1교시 2교시 무슨 과목하고 교수님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 시간표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편성된 시간표를 보고 제가 다 입력을 해요. 그 입력한 데이터가 제 스마트폰에 엄마 스마트폰에 다 뜨거든요. 그렇게 공유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스마트 워크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기초 과정은 아니니까는. 아까 어떤 분 질문하셨죠? 어떤 거 배우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는. 자, 이렇게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여러분 1년치 달력을 만들어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컨트롤 A 누르고요. 밖에다 놓고 밖에다. 자, Alt N 눌러보세요. Alt 키 누르고 N. 그럼 종이가 바뀔 거예요.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계부 표 있죠, 표. 가계부 수입 지출 내역 쓰고 표 그리시고 표 안에다 데이터를 넣으세요. 아니요. Alt N. 자, 지금 얘들은 다 가운데 정렬로 돼 있어요. 그렇죠?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로 돼 있어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 글자는 어디로 가야 돼? 이 글자는 그냥 앞에 있는 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글자를 먼저 쓰는 거고요. 대각선을 그어야 되는데 우리 표에 보면 여기 연필로 있어. 연필. 지난 시간에 선 그리는 것처럼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대각선이 그려지는데, 이거는 뭐 아시면 되는 거고. 자, 볼게요. 블럭을 잡아서 우리가 뭐 L 뭐 이런 거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C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대각선에 가면 대각선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를 하나를 블럭을 잡으려니까 안 잡혀. 그럴 때는 두 개를 잡아. 여기서부터 잡지 말고 여기서 살짝만 지나가면 그려지거든.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지나가도 블럭이 되거든. 여기서부터 막 가지 말고. 그게 고수하고 초짜하고 차이가 그거야. 고수는 샥 이렇게 해. 근데 초짜는 앞에서부터 바빠. 지나가느라고. 그리고 마우스가 꼭 끝까지 가야 직성이 풀려.
자, 여기도 샥 두 개가 됐잖아. 이렇게 샥 두 개 됐잖아. 그 다음에 클릭하면 선택되는 거예요. 두 개를 이쪽도 클릭했다가 클릭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L 그러면 이제 뭐 대각선이 나오든 하겠죠. 이거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다 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는데 블럭은 여기다 잡아놓고 오른쪽은 여기다 누르시면 안 돼. 블럭 잡힌 동네에다 오른쪽 누르는 거야. 그럼 이제 셀 테두리 배경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서 대각선 요 모양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요 모양 요거 탁 하고 살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가 지금 두 줄이다 이럴 때는 두 줄짜리로 겉에를 그려주고, 겉에가 굵은 줄이죠? 겉에가 굵은 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두 줄이야. 여기가 두 줄이거든 지금. 이 블럭 잡은 것 중에 어디가 두 줄이냐 하면은 요렇게 블럭 잡아서 윗동네가 두 줄이고 윗동네가 두 줄이고, 지금 블럭 잡은 거에 위가 두 줄이고, 만약 블럭을 이렇게 잡으면 아래가 두 줄이고, 요렇게 블럭 잡으면 가운데가 두 줄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두 줄을 선택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그래프로 출력해야 되잖아요. 118페이지. 자, 그러면 저처럼 블럭을 잡을 거예요. 이만큼. 비고라는 그래프에 안 들어가는 애니까 빼고, 저처럼 블럭 잡으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표 메뉴에 가면 저 위에 표잖아요. 표 앞부분에 차트라고 있어요. 차트. 이걸 누르면 차트가 돼요. 눌러볼게요. 뭐가 생겼어. 선생님, 저 클릭이 안 되는데요? 뭐가? 표를 클릭해서 차트를. 자,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았죠? 그거 지금 표잖아. 표. 앞에 거기 보면 차트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될 텐데 안 된다고요? 너무 위에가 있어요.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왜냐? 이제는 이 표, 이 표 말고 차트 있잖아. 차트. 이 차트를, 자, 차트 밖에 있죠. 차트 밖에를 클릭해 볼 거예요. 차트 밖에. 차트 밖에. 표도 아니고 차트도 아니고 그거 허연데. 이번엔 차트를 클릭할 겁니다. 차트를. 오, 차트를 클릭하니까 차트라는 메뉴가 툭 튀어나오네. 그렇죠? 자, 이번에 차트를 더블 클릭할 겁니다. 더블 클릭하셨어요? 네. 클릭이나 더블 클릭이나 의미가 없네. 오른쪽 눌러보세요. 얘를 오른쪽 눌러보시오. 차트를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눌러보시라고. 그런데요, 차트를 클릭한 거하고 더블 클릭하고 다릅니다. 차트를 클릭한 거하고 더블 클릭하고 차이를 아시는 분. 차트를 클릭하면 네모난 점이 8군데 생겨요. 뭐든지 클릭하면 8군데 점이 생겨요. 근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8개 점이 아니라 다른 거로 바뀌어요. 모서리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요, 차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나오는 메뉴하고 차트를 더블 클릭했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는 메뉴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라는 애를, 얘가 그림인지 차트인지 뭔지 몰라도 얘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블 클릭을 하면 뭐가 되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똑똑 놓고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문고리를 잡은 거야. 클릭은 문고리를 잡은 거고, 더블 클릭하면 문고리를 잡고 들어간 거라고. 그 더블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마법사라고 뜰 거예요. 밑에 두 번째. 마법사 찾아보세요. 마법사 하셨어요? 네. 그러면 마법사에 보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차트는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꺾은 선으로 되어 있죠.
세로 막대, 가로 막대도 아니라 꺾은 선으로 되어 있다. 꺾은 선. 꺾은 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누를 거고요. 다음 밑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행으로 되어 있나요? 열로 되어 있나요? 예, 눌러보면 돼. 둘 중에 하나니까. 열로 보이네. 그렇죠. 그 다음 누르면 차트 제목 쓰라는데? 그럼 제목 쓰지 뭐. 1분기 수입 지출 현황 쓰면 돼. 자, 항목축은 어디고 갑축은 어디일까요? 항목축은 어디고 갑축은 어디일까요? 헷갈리죠? 네. 근데 여기는 X축, Y축을 얘기해놨는데요. 네. 자, 글자가 있는 데가 항목이고 숫자가 있는 데가 값이에요. 왜 여기 수월하죠? 항목은 뭐라고요? 글자. 1월, 2월, 3월, 4월이라고 글자가 있는 데가 항목이고, 값은 여기 숫자가 들어있는데 50만원, 100만원 써있는 데가 값이에요. 근데 우리 단위가 원이다라고 써있죠? 그럼 어디다 써야 될까? 갑축에다 써야지. 단위가 원이라고 돼 있거든. 단위가 원. 그 확인을 누르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별로 안 이쁘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해봐야지. 이걸 또 고쳐야지. 자, 교재 볼게요. 11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아까 그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거를 차트 버튼을 눌러서 차트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차트가 지금 저는 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책은 아래 만든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차트를 만들면 위에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린 거를 내려야 되죠.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건 얘를 살짝 끌고 내려가면 내려가요. 이렇게 강제로 내리는 거예요. 얘가 위에 있던 애인데 얘를 마우스를 끌고 이렇게 내리면은요 내려가요. 근데 이렇게 내리는 게 좋은 거냐? 여기다 차트에다 오른쪽 누르고 개체 속성이라고 있어. 개체 속성. 차트 얘를 오른쪽 그냥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누르시면 개체 속성이라고 나와요. 속성은 뭐냐면 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체적인 거를 이때 글자처럼 취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를 내리면 정확히 내려가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초급 공부할 때는. 근데 글자처럼 취급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우리가 내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너비를 이렇게 넓혀주래요. 넓혀주라는 거야.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면 넓혀줄 수가 있는 거죠. 대충 비슷하게.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해주면 넓릴 수 있는데. 아니요,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지 않으면요 네. 이렇게 돼요. 안 돼 있다 하더라도요 네. 클릭을 하면 8개 점이 나타나서 이렇게 너비 다 조절은 가능해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누르면 마법사로 들어가라고 120페이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꺾은 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열 단위로 가고 다음에 가서 제목 쓰고 갑축 쓰는 게 121페이지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례가 뭐냐면 여기 수입과 지출이라는 말이 범례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확인 눌렀죠. 얘가 문제지. 얘가 이거 범례 수입과 지출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저처럼 범례 모양으로 뜰 거예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했어요. 자, 수입과 지출을 더블 클릭하면은 범례 모양이라고 뜰 거고
이때 위치라는 항목에 가서 아래로 내리시면 내려가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더니 차트가 쫙 펼쳐졌네. 여기 보면 범례의 위치가 있는데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죠? 이렇게 오른쪽에 있었잖아. 얘를 더블 클릭해서 위치에 가서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작업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 빨간 게 지출이고 파란 게 수입이죠? 책에는 뭐래요? 파란 거를 더블 클릭하래. 파란 거를 더블 클릭하래. 책에서는 파란 거를 더블 클릭하래. 파란 선을. 그리고 표식에 가서 보이래. 표식에 가서 보이래. 빨간 것도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식에 가서 보이래. 보이라 그랬더니 뭐가 보이죠? 꺾은 선마다 이렇게 꺾인 게 보이잖아. 자, 제목 보이세요? 제목? 1분기 수입 지출 현황엔 제목 보이세요? 제목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나를 왜 건드렸니? 아까 똑똑이라 그랬잖아. 똑똑 노크하듯이 들어가겠다 이거야. 더블 클릭하면 들어갔어. 제목 모양으로 들어갔어. 여기 보세요. 여기 선 모양. 이걸 두 줄로 바꿔볼까? 두 줄로? 이거 두 줄 됐네. 그게 교재 124페이지 설명이에요. 얘도 한번 해볼까? 이거 단위원. 여기 단위원 있죠? 왼쪽에 갑축이라고 돼 있는 거, 이 단위원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래갖고 뭐 하면 좋을까? 가로쓰기로 바꿔볼까? 가로쓰기? 세로 쓰기 말고 가로쓰기라고 있죠? 여기 우리 교재 보시면 126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이제 기본적인 건 해야 되고,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숫자가 이게 10,000,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이렇게 가든지, 책대로 10,000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가든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뭐라 그랬냐면, 클릭, 더블 클릭, 이거 그렇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에 들어가서 마법사로 맞춰갖고 전반적인 걸 처리하고 나면 이제 하나씩 얘를 꾸며야 돼. 더블 클릭을 해서 꾸미고, 클릭은 야 왜 선택하는 거야. 너 제목 내가 좀 꾸며줄게. 알았어, 꾸며봐. 어떻게 한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뭐 메시지가 창이 뜨니까 그럼 이것을 꾸미는 거예요. 그럼 뭘 눌러서 꾸미는지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 이거는 2번 해본 사람하고 10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온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백날 설명해도 몰라요. 컴퓨터는 클릭, 더블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드래그 하는 거, 이것만 아시면 기본적인 건 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를 갖고 한번 움직여 볼 겁니다. 숫자. 자, 숫자를 보시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뭐라고 떠요? 말이 없네.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값을 얼마로 바꾸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백날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는 더블 클릭하니까, 제목은 더블 클릭하고 범례는 더블 클릭하니까
범례가 아까 뭐 위치가 위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했지 않습니까? 이건 되는데 요 숫자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숫자를 클릭하면 어디가 점점점 생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점점점을 또 다시 클릭해봤자 의미가 똑같아요. 이럴 때 오른쪽 누르는 거예요. 잘 모르면 오른쪽 누르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오른쪽 누르지 마시고 그 동네 가서 오른쪽 눌러보세요. 그럼 그 중에 축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축. 126쪽에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축이 두 군데가 있어요. 각축이 있고 항목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축에 갔더니 축 이름표 제목이라고 있는데 축에 가서 축을 클릭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 항목축은 뭐냐면 1월, 2월, 3월, 4월이라는 게 가로 항목축이고요. 세로 갑축이라는 거는 50만, 100만 하는 숫자가 적혀있는 데가 갑축이에요. 근데 우리 갑축을 선택할 거야. 갑축. 왼쪽에는 숫자를 선택할 거라고. 그래서 갑축을 선택을 하면 이제 떠요. 여기에 이때 비례, 눈금 이런 말이 있는데요. 비례 가보세요. 비례 가면은 자동으로 꾸며주겠다라고 써있어요. 자동으로. 그 자동으로 꾸밈을 클릭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꾸밈을 클릭하면 해제가 되고 최소값이 0이 아니라 100만으로 써보세요. 100만. 최소값을 100만. 100만.0 쓰지 말고 그냥 100만이라고 쓰세요. 2라고 동글뱅이 6개 쓰는 거죠. 이때 눈금선이 큰 눈금선이 있는데 큰 눈금선을 4개로 줄여보세요. 4개. 4개로 줄이면은요 100만에서 400만까지 가는 거예요. 100만에서 시작해서 얼마 4단계를 거쳐가지고 400만으로 가겠대요. 근데 보세요. 최소값이 0이면은요 얘가 0이면 0서부터 시작해서 100만, 200만, 300만, 400만 4번 움직이면 100만씩 가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얘가 100만서부터 시작했죠. 100만서부터 시작해서 4단계를 가면 설정해보세요. 이렇게 가지. 그러면 100만, 200만, 100만, 200만, 300만, 400만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축을 4개가 아니라 얼마로 가면 돼? 3개. 100만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00만, 300만, 400만 가면 되잖아. 제일 밑바닥은 건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럼 100만에서 시작했으니까 400만까지 3단계로 가라 그러면 3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꼭 하셔야 되고. 134페이지로 갈게요. 자, 종이 바꿀게요. 저기 가면 세 종이 있어요. 세 문서. Alt N 누르는 거 아까 있었다 그랬죠.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하얀색 그림 있어요. 하얀색 그림 세 문서 눌러보세요. 종이가 바뀔 겁니다. 이때 저랑 화면이 같은지 다른지 상관없어요. 저는 좌우를 지금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좌우를 안 보이게 한 거고, 어느 분은 이렇게 좌우가 상단이 보이게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셔도. 제가 쪼갠 각을 안 보는 이유는 글자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거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자, 134페이지 그림 보세요. 이 책이 성한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인데
세미나를 한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무슨 행사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모이는 기회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모임에서 그러면 초대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주면 좋죠. 혹시 애기들 저는 한번 해준 적 있어요. 우리 애가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대장을 받아왔어요. 엄마 우리 반 친구 하나가 나 초대했다. 나 생일 걔 친구 생일인데 나 오래 하고 초대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선물도 가지고 가고 그러면 거기서 또 맛있게 대접하겠죠.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아빠 나도 이런 초대장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생일 때 아빠가 초대장 만들어주마. 진짜 근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애한테는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엄마가 그 집 엄마가 그냥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에다가 컴퓨터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글자만 쓴 거야. 그림도 안 넣고 글자만 넣어가지고 몇 월 며칠 뭐 어느 매장으로 이렇게 오세요라고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구 이름은 볼펜으로 따로 썼어. 그거를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해놨어요. 우리 애 얼굴도 하나 넣고 그래서 컬러풀하게 예쁘게 해갖고 인화지로 인쇄를 했어요. 사진처럼. 그래서 봉투를 만들어서 하나씩 담아가지고 그 그림도 안에다가 친구 이름 몇 명 초대하고 싶으냐 그래서 몇 명 초대한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다 일일이 적어서 개별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줬어요. 학교에서 난리 났었어요. 초대장을 어디서 새겨왔냐. 뭘 새겨. 그냥 컴퓨터로 하면 되지. 근데 저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때 애한테 참 보람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초대장. 여러분 이렇게 초대장 만들면 안 돼요. 세미나 안 와요. 여러분 이런 초대장 받으면 오시겠습니까? 이게 애들 생일도 아니고 이게 뭐야. 생일도 이거보단 더 잘 만들어. 그러면 초대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충무로 가서 맡겨야지. 200장만 인쇄해 주쇼. 그러면 잘 만들어 주거든. 그러면 공부가 안 되니까 만들어 보자고. 자, 제일 위에 뭐 제목을 그려야죠. 이렇게 라운드가 둥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모서리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력에 가서 네모 보이세요? 네모? 직사각형. 근데 글자를 쓸 거죠. 그 안에다가. 그럼 글상자라고 있어. 맨 앞에 기억 해가지고 줄 쳐져 있는 거 있어. 그 눌러서 멍 만들어졌어요? 왜? 여기 입력에 가면 개체라는 그룹은 보이세요? 거기 보면 글상자,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네모, 원 이런 거 보이죠? 그 가로 글상자를 클릭해. 클릭하면 마우스가 이렇게 열십자가로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야. 대충. 또 밑에도 지금 이 글자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해보는 건데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얘가 글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선택을 하면 글자 쪽으로 커서가 들어가요. 이 도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도형을 선택할 때는
이 테두리 선 보이세요? 자, 글자 쓰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글자 입력하시다가 제 설명 놓치면 꽝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테두리 선 보이세요? 테두리. 그 동네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무턱대고 막 누르지 말고 쓱 갖다 대면 변해. 마우스가 변해. 아, 그럴 때 클릭하면 돼. 클릭한 거는 뭐야? 야, 도영아, 네모야, 너 하고 선택하고. 그럼 얘를 꾸며야죠. 어떻게 한다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얘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면 뭐 글자처럼 취급도 있고 뭐 회전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을 가보자고. 선이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둥근 모양은 뭐냐면요, 이게 둥근 모양입니다. 요게 둥근 모양이에요. 요거 우리 이렇게 안 생겼잖아.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 반원으로 생겼다고. 반원. 이렇게 반원이라 그래. 이거를요. 자, 채우기로 가서 채우기 색깔에 가면 하얀색 말고 다른 색 들어가 있죠. 그냥 포르스름한 색 들어가 있잖아. 이 색깔 들어있잖아요. 색깔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얘를 색깔을 넣어주자고. 채우기에 가서 근데 선 보면 선의 종류가 뭐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나? 뭐 좀 다르죠? 굵기가 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은 뭐로 되어 있어요?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로 들어가 있나? 한번 해보시면 되지 뭐. 맞네. 누리끼리한 색깔로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정렬을 해놔서 글자를 크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하면 되겠지. 무슨 색깔로 어떻게 꾸밀 건지는 나중에 해도 되고, 전반적으로 요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아까는 왼쪽에 처박혀 있는데 가운데로 집어넣고 글자의 크기도 좀 조정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도형을 그렸더니 이 도형이 둥그렇게 나오고 색깔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들어가서 여러분이 반원이라고 돼 있으면 직각으로 바꾸시면 되고, 채우기가 만약에 이렇게 붉은술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자, 보세요. 선생님, 저는요 도형을 그렸더니 처음부터 이따구로 나와요 하시는 분은 이따구로 놓고 더블 클릭을 해서 선을 직각으로 바꾸고 채우는 색깔도 바꾸시든지 없는 거로 바꿔주시면 되지. 이렇게. 예. 자, 도서출판 성한당 위치 일시 앞에 마른 목골 들어가 있죠? 이런 도형 어떻게 집어넣어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른다고? 자,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입력에 가면 글자 특수 문자표 있잖아. 문자표. 잠깐 깜짝 놀랐었어요? 보겠네. 여기 엑셀에서는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눌러야 그게 편해요.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가요. 자, 요렇게 네모하고 한 칸 띄워야 돼. 이렇게 한 칸 띄워야 돼. 자, 여기다 이렇게 도형 그릴 겁니다. 보세요. 도형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자, 이렇게 도형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요런 도형 한번 그려보세요. 요런 도형.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저 개체라는 걸 보면 네모, 원, 직선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다각형이라고 해서 다각형. 다각형. 이 다각형 그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세요. 마우스를 누르고 지나가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중간에 띄면 잘못 그렸구나. 이거 아니구나. 여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다각형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를 누르고 지나가면 원래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다각형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지나가면 선이 이렇게 따라가. 자, 그리고 마우스를 또 클릭해. 클릭하고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하고 가서 클릭을 하면 클릭하는 자리에서 도형이 꺾여요. 도형이 꺾여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맞추면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도형의 출발점 있잖아요. 도형의 출발점에서 클릭을 하면 그 도형이 연결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도형이 있었는데 요걸 가지고 마우스로 누르고 지나가면 막 이 모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로 대충 윤곽을 잡는 거야. 눌렀다 띄고 그 다음에 요만큼 가서 눌렀다 띄고 눌렀다 띄고 이렇게 올라가면 모양새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원을 하나 그릴 거. 원을 그리는데요, 원을 삐뚤삐뚤 그리지 말고 똑같이 그려야죠. 원을 똑같이 그려야잖아. 정원.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똑바로 그려진답니다. 한번 해보실라고? 선생님, 그 마우스 화살표에 네. 칸이 없어지게 하는 거. 요게 자꾸만 돌아다니죠. 그럼 키보드 왼쪽에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보면 ESC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 다 취소가 되는 거야. 어떤 작업하던 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여러분 네모 그릴 때요, 아까 네모 그릴 때 한 번만 눌러서 그리고 원도 한 번 눌러서 그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 그리고 나면 끝나. 근데 이 원을 더블 클릭해 놓고요 그리면은요, 보세요. 계속 나와. 얘가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그게 뭘 하고 싶어도 계속 원이 그려지니까 망치죠. 그럴 때 ESC 키를 누르면 사라진다고. ESC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 안 사라진다고라. 큰일 났구만. 잠깐만요. 자,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림으로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렇죠? 그림으로 채우는데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봐야죠. 우리가 구장 안에 있는 그림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바둑판식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얼마나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림이 작으면은요, 찰자하게 여러 개가 나와요. 크면 앞 귀퉁이만 나오는 거고. 그러지 말고 지금 기차 모양처럼 도형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기에 맞춰서 보여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 축소가 돼서 오는 거죠. 축소가.
예를 들어 이 그림이 이렇게 어떠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글자가 짜부러진 것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넉넉하게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주가 지금 이렇게 황금 벌판이 있고 건축물도 있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하고 폼내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메꿔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요렇게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쉬운 게 뭐냐면 약도가 없잖아요. 약도. 여러분 약도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초등학생이 그랬냐고 욕해요. 근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인터넷상에서 찾아야지. 인터넷상에 이런 지도가 나와. 어디 지도가? 교화읍, 문발리, 산업단지 지도가 나온다고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면은 그 지도를 여기다 가져올 거예요. 이 도형 그리지 말자고. 아, 이거 안 이뻐. 차마 초대장에다 못 넣어.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책이 없는 걸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할게요. 이 커서가 도형하고 요 도형에 커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 밖에도 하나 있어. 밖에. 여기다 놓고 엔터를 땅땅땅땅땅땅 치면 내려가 이렇게. 여기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얘가 안 내려가 있을 때는 글자를 못 써요. 여기밖에 안 들어가. 여기를 엔터를 쳐서 밖으로 빼내야 돼. 그리고 여기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다 약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약도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실행해 보세요. 네이버 들어가세요. 네이버. 네이버 들어가셨어요? 지도를 찾으려고 지도 여기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얘도 센스가 있어서 지도 여기 있습니다요 하고 알려주죠. 자, 그럼 이제 지도가 나오면 여기 지도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성한당이라고 써볼까요? 아니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교화읍 성한당이라고 써보면 성한당이 여기 있는데 문발로 112 성한당이라고 있어요. 진짜 나오네. 근데 책에는 536번지 3호로 돼 있는데 이게 구주소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성한당 클릭해보지 뭐 이렇게. 여기 나오네. 문발로 536에 3. 제가 성한당을 클릭했더니 여기 성한당이 A, B, C가 있잖아요 밑에. 그래서 A라고 되는 성한당을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이게 성한당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성한당에 문발로 536에 3이라고 떴죠? 전화번호도 나왔고. 자, 일단 닫을 겁니다. 화면은. 이 화면은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지도는 여기에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여기 성한당 요거죠. 성한당 이거요. 이 성한당을 어떻게 보여주면 되죠? 화면에다가 보여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막 확대해 가지고 여기가 성한당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이걸 보고 어떻게 찾아가? 세종 삼거리를 찾아야 되잖아. 문발로가 있고 산남로가 있는데 세종 삼거리를 찾아야 되는 성한당을 세종 삼거리? 혹시 세종 자치시 아니야? 뭐 헤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또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저걸 보고 어떻게 찾아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화면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휠을 굴리면은요, 휠을 굴리면은 적당선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여기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대충 보일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보일 거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얘를 한글 2010 화면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F12번 키 찾아보세요. F11, F12, F12번이 어디 있나? 어딘지 F1번부터 F12번까지 12개 쭉 있죠? 그 F12번 오른쪽에 보면 PRTSCN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프린트 스크린. 이게 화면을 복사하는 명령이에요. 한 번만 누르세요. PRTSCN이라는 게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키예요. 키보드에 F12번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한 번 누르던 두 번 누르던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지도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컴퓨터 날짜, 시간 이런 거 있잖아. 까지 다 화면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됐으니까 여기 한글 2010에 가서 붙이기 해야지. 붙이기. 그럼 붙어요. 이렇게 붙었죠.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게 붙은 것 같아. 좀 잘라줘야지. 자, 그러면 보세요. 얘를 클릭을 하면 얘는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러니까 저 위에 그림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때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 보세요. 얘를 클릭을 하면 8군데 네모난 점이 생겨요. 이때 자르기를 클릭하면 그 점이 좀 달리 보일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어딘가 보세요. 어딘가 여기. 얘를 누르고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자, 어떻게 됐어요? 잘라졌어요. 이만한 지도가 어딨냐고. 제일 정확한 지도지. 14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약도를 대충 막 그려놨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화살표도 그려야 되고 뭐 집 모양도 그려야 되고, 아이고 복잡해. 그렇죠. 이걸 해야만이 약도가 그려지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지도 있는 거 빼오는 게 가장 정확하지. 자, 잠깐 보세요. 우리 서부센터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제가요. 우리 서부센터는 약도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센터마다 약도를 넣어놨는데요. 약도를 다 달리게 넣어놨어요. 우리 서부센터는 센터 소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잠깐만, 백신이 돌아가야 되고. 그게 왜 뜨는 거예요? 백신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안에 뭐 안 좋은 게 들어가지 못하게 자동으로 막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오시는 길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는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잘 그릴 줄 알면 그리면 돼.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애들이 그린 것 같지 안 돼. 이렇게 그릴 줄 알면 좋은데 이 그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우리 중부센터가 있는데 중부센터는 약도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게요. 와, 잘 그렸죠? 깔끔하죠? 마포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오벨리스크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걸로 쭉 넘어오면 바로 센터가 나와요. 마포역에 써놓은 거. 네, 마포역에서 가까워요. 마포역에서 1번 출구, 2번 출구인데 1번 출구에 마포 중부센터 가는 길이라고 써있더라고. 글로 나가면 종일 헤매. 잘못 써있어. 사이로 들어가야 돼. 사이로.
요 사이로 슉 들어가야 돼. 그럼 상가 따라 쭉 들어가면 계단을 이렇게 평평평 돌아서 나와요. 그러면 바로 앞에 중부여성발트 건물이 보여요. 되게 편해요. 가장 편한 데가 중부센터가 제일 편해요. 교통표는. 여기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과 지하철역 사이에 있고 불편하죠. 예. 여긴 수월해요. 지하철역 사이로 싹 돌아오면 바로 센터가 보이고 하니까. 근데 이게 더 정신이 없어. 조박집, 태순집, 뭐 아리랑, 뭐 홍대 골뱅이 더 어려워. 자, 근데 이런 것도 써 있어. 와, 이렇게. 서부는? 서부도 있구나. 다른 센터는? 쌤, 남부 나가세요? 남부는 금요일날 제가 가요. 여기 보면 되게 불편하게 어려워요. 이건 봐서 못 찾아갈 것 같아. 그냥 아는 게 아니까 저는 길을 아니까 가는 건데 되게 어려워. 다 자기만의 이렇게 예쁘게 뭐를 꾸며놨어요. 알겠다. 어딘지 대충 슉슉슉슉 오는 거. 예. 자, 이렇게 센터에 약도를 그릴 줄 알면 되고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서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초는 강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강저로. 어디 있냐면은 서초는요. 강저 안에다가 보세요. 여기. 이거 지도예요. 지도. 서초는 지도를 아예 넣어놨어요. 강저 안에다가. 보통 여성발전센터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하고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런 지도 서비스를 해놔요. 여성발전센터는 약도 서비스를 해놓는 거고, 여기 지도를 해놔야 좀 편해요. 뭐 다 다릅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저도 그런 걸 하나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안에도 보면, 예, 그런 걸 넣어놓은 거 있어요. 저희 집이 어디냐면, 저희 집이 이 동네 어디예요? 예, 서설호수공원 여기에요. 이 동네. 근데 보시면, 자, 여기 지도 보이세요? 지도?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가 위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동네에 살아요. 우리 센터는 어디 있을까요? 이쪽 어딘가 있겠죠? 국민은행 전에. 근데 안 나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얘를 확대하면은요. 안 나와요. 여기 어딘데, 그쵸? 안 나왔어요. 짓기 전에 지금 어쭈구리. 이거 오래됐어요. 구글 못 쓰겠고, 생기기 전에 이건 구글 건데, 구글 거라서 그런 거지. 자, 이렇게 해갖고, 스마트폰에서 보게끔 하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나름 만들 수 있어요. 161페이지 보시면은, 지도가 들어간 안내문 만들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이제 위치를 지도로 서비스를 한 거예요.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란 글자가 예쁘지 않아요? 네, 그거 한번 꾸미는 연습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자, 176쪽 보세요. 176쪽. 결혼한대요. 청첩장에 이렇게 결혼합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저는 글 잘 써주는 사람이 글을 써줬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결혼합니다라고 글자가 써있죠. 그거를 아주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선물로 해줬어요. 저희 형이 글씨를 굉장히 잘 써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써가지고 예, 청첩도 다 제가 작업했는데 하여튼 큰 글씨 들어가는 건 다 형이 써줬습니다. 붓으로 쫙 해가지고 잘 만들어놨어요. 참 좋았어요 그때는. 자, 근데 컴퓨터가 생기니까는요. 컴퓨터가 생기니까 컴퓨터로 개별만 하면 해결하거든요. 예. 요렇게 입력에 가면은 쪼로로로 글맵시라고 있네. 글맵시를 갔는데 글맵시 종류가 많아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여기 글맵시라고 있잖아요. 글맵시 입력 뭐 없는 거를 새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입력에 가야 뭐를 넣든지 말든지 하겠죠. 글맵시에 가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세요. 이 중에 아무거나. 그리고 거기다가 결혼합니다 라고 써보시는 거예요.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새가 나와요. 이거 저거로 해도 되겠다. 슈퍼에 가면 배추 3단에 10,000원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입력에 가서 글맵시로 들어가서 글자 여기 모양새를 고르시라고 아무거나. 그리고 글자를 쓰시고 설정을 누르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저랑 모양새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고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돼요. 색깔을 바꾸던지. 글맵시로 들어가면 모양새가 있어요. 글맵시 모양새. 글맵시 모양새가 여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글꼴도 바꿀 수 있어요. 글꼴. (177페이지) 보면 7월의 영화 상영작하고 뭐 써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서는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더 중요한 걸 좀 해야 되니까. 자, 불러오기 누를 겁니다. 자, 보세요. 불러오기. 그 새로 만들기 세문서 옆에 보면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노란색 그림. 어디서 불러올 거냐면요. 5210B에서 가져올 겁니다. 5210B. 11장에서 불러올 겁니다. 11장에서. 18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애니어그램 과정 교육 소개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 상태로 보는 거하고 쪼긴 각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자, 이때 책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애자 있잖아요. 애자. 얘를 요게 좀 큼지막하게 만들고 싶대. 이렇게 이거를 크게 만들고 싶대. 여기도 그렇게 해놨잖아. 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블럭 잡으면 안 돼요. 얘를 블럭을 잡으면 안 되고요. 이 동네에다 클릭하면 된다고. 예. 그게 어디 있나 볼까? 잘못.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가면은 어디가 있냐면요. 서식이라는 곳에 가면, 요거. 책에는 서식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얘를 블럭을 잡잖아요. 요걸 못 눌러요. 블럭을 빼셔야 돼. 블럭을 빼셔야 그 메뉴가 떠요. 요거. 얘를 누르셔가지고 3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있어요. 3개짜리.
3개짜리 찾으셨어요?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3개짜리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이쁘잖아. 다시 들어가서 얘를 글꼴을 뭐 궁서체로 바꿔본다든지 뭐 양재 참수체를 한다든지 면색도 집어넣는다든지 면색을 넣어볼게요. 제가요 약간 메론색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선도 테두리 선을 그릴 수 있어. 테두리 선도 그 다음에 여기는 N이 요거 있잖아요. 요건 뺄 거야. 얘는 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 아까 문단 첫 글자 장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눌러가지고 제일 왼쪽 거 이거는 2줄짜리 만드는 거고 조금 전에 한 건 3줄짜리고요. 제일 왼쪽 거는 안 만들겠다라는 뜻이다. 안 만들게. 그럼 얘가 빠져요. 원래대로 돌아와.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뭐 궁서체로 쓰시오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궁서로 쓰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문서가 몇 페이지짜리 문서예요? 이 페이지 문서가 한 장짜리거든요. 한 장짜리인데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그러면 페이지가 한 장이 아니라 뭐 2장, 10장, 100장씩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책도 보실래요? 우리 책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몇 페이지가 나와 있고 한글 2012호 라고 되어 있어. 짝수 쪽에는. 오른쪽 홀수 쪽에는 지금 몇 장입니다. 몇 장 무슨 내용을 배웁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짝수 쪽과 홀수 쪽을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우리도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가볼게요. 지금 쪽탭에 하면 머리끌, 바닥,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보이네. 머릿말, 꼬릿말. 머릿말은 매 페이지 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를 머릿말, 아래쪽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꼬릿말, 이렇게 얘기해. 그 머릿말을 클릭해서 양쪽, 홀수 쪽, 짝수 쪽 있는데 우리는 양쪽으로 할 거예요. 양쪽을. 여기에 쪽번호를 집어넣을 건지 뭐를 집어넣을 건지 선택하네.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어려워 이게 자체가. 그러면 그냥 밑에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점점점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머릿말, 꼬릿말이 보일 거고요. 만들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저 위에 뭐가 만들어져요. 머릿말이라고. 여기다가 보고서라고 쓰세요. 보고서라고 쓰세요. 그리고 이제 머릿말을 닫을 겁니다. 자, 이제 보고서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쪽윤곽을 안 보면 안 보여요. 쪽윤곽을 보여야 보이는 거예요. 쪽윤곽을 닫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쪽윤곽을 이제 보니까는 보고서가 보이는데 아까하고 달리 마우스가 이상한 놈이 쫓아다녀요. 아까 어떤 분 저한테 그랬죠. 뭐 하나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 안에를 들어오면은 요렇게 I자로 생기는데요. 이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동네가 머릿말 동네거든요. 머릿말 동네는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요. 이때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또 고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난 보고서라는 메시지를 오른쪽에 넣고 싶어. 그럼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를 크게 하거나 글꼴을 바꾸거나 하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빠져나오고 닫기 누르고. 자, 그러면 보세요. 제일 마지막 여기
여기 1페이지 끝이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쳐보세요. 컨트롤 키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 안 먹어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페이지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 페이지라고 쓰고 제가 컨트롤 엔터 또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페이지가 매번 바뀌어요. 지금 아까 이 시간 우리 수업하는 거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오늘 페이지를 늘리고 싶은데요, 또 앞에다가 빈 페이지를 하나 넣고 싶은데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때 컨트롤하고 엔터를 자 메모를 해드릴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엔터를 하면은 이게 뭐냐면 강제로 페이지를 구분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빈 페이지를 넣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글자가 10줄 있는데 10줄 맨 앞에서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면 맨 앞이라는 건 이거죠. 보세요. 이거 여기가 맨 앞이잖아. 내가 글을 쭉 써놨는데 글이 여러 줄이 있으면 맨 앞에다 놓고 맨 앞에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 앞에 빈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맨 뒤에서 그러면 뒤에 빈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놨고 컨트롤 엔터 치면 어때요? 중간에 페이지가 추가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글을 쓰다가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위에 쓰다가 말고 위로 올라가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요, 이 글서부터 밑에까지가 한 페이지 밑으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니까 위에 빈 화면이 생기는 거지. 빈 종이가 생기는 거지. 근데 중간에 가서 글을 쓰다가 중간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 그로부터 어떻게 돼요? 페이지가 뚝 떨어지니까 글 현재를 기준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 여기 글자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마지막이 여기잖아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이 밑으로 빈 줄이 하나, 빈 종이가 더 하나 생기는 거고. 이거를 잘 모를 때는 중간에 넣고 엔터를 땅땅땅땅땅 이렇게 친다고. 그럼 엔터를 치다 보면 화면이 이상하게 쪼개져요. 그냥 강제로 페이지를 바꾸게끔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 그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쪼개가니까 쪽나누기라고 있네. 여기 어디 가서 쪽나누기 이걸 누르면 보세요. 여기다 글자를 썼는데 여기다 놓고 중간에 놨잖아요. 지금 중간에 쪽나누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평 하고 페이지가 바뀌어. 페이지가 쪼개진다고. 여기다 놓고 쪽나누기 창 누르면 평 하고 페이지가 쪼개진다고. 이렇게. 그냥 뭐 여기다 놓고 다시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땡겨 오겠지. 자, 그럴 때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가 생기면 이 보고서라는 제목이 어떻게 돼요? 매 페이지마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 나타나면 머릿말, 아래 나타나면 꼬리말 똑같아요. 머릿말과 꼬리말은 똑같은 기능입니다. 위에 나타나느냐 아래 나타나는 차이만 있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쪽번호 매기는 거 있어요. 쪽번호 매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번호가 이렇게 숭 하고 하나 들어가. 1.
여기서 또 페이지를 또 쪼개면 어떻게 돼요? 얘는 1페이지인데 밑에 거는 어떻게 돼? 2페이지가 되고, 여기서 또 페이지를 제가 계속 추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5페이지, 4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하고 페이지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페이지를 강제로 페이지를 넣긴 넣었는데 현재 몇 번째 페이지인지 모르니까 쪽번호를 넣어주면 돼요. 쪽번호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185페이지 보면 쪽번호를 오른쪽 밑에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185페이지 보시면은요, 쪽번호 매기기에 들어가서 여기다 넣으래요. 여기다. 책에는 여기다 넣으라 그랬어. 저는 그냥 중간에 넣었고요. 저는 여기 화면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쪽번호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잖아요. 쪽번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도 된다? 바꿀 수 있지 뭐. 쪽번호 매기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쪽번호가 들어가고, 쪽번호 매기에 들어가서 나는 왼쪽에다 매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들어가고, 쪽번호에 들어가서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러면 사라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9가지. 여기 9가지 유형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성격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애니어라는 9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하고 그라모스라는 도형이라는 거하고 합치면 9개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애니어 그림의 뜻이 그런 거래요. 근데 저는 예전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글자를 잘 보시면 여기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 교육 장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 현장인데 저는 6.15면 교자로 팔아먹었다? 책에도 없네. 교자를 써야 되나 이렇게? 뭔 담 장면이야 이게? 상담 장면이겠지. 상담. 글자가 몇 개 빠졌네. 그렇죠? 교육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밑에는 상담 장면? 뭔지는 몰라도 지금 글자가 이렇게 뭐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요게요 얘가요 이렇게 돼 있는 애예요. 1. 심리 분야. 교육 장면. 상담 장면. 2. 기업 분야. 조직 관리. 나 인사 관리. 다 고객 서비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써버렸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꾸며보려 그래.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블록 잡습니다. 블록 잡으셨어요? 자, 서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저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개요 뭐 이런 거 보이세요? 개요 밑에 보시면 이런 거 뜨나요?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서식이라는 화살표 눌러서 거기 있는 문단번호 모양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식이라는 화살표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할 거고요. 이거 아까 제가 이름 모양으로 한다 그랬죠. 1 뭐뭐뭐 가나다라 뭐뭐뭐 이렇게 쓴다 그랬죠. 여기 들어가서 얘를 선택을 하고 사용자 정의로 갈 겁니다.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 그냥 설정 누르기엔 좀 아쉬워서 사용자 정의로 갈 거예요. 그냥 책대로 합시다. 쉬운 거로 합시다. 네, 사용자 정의로 가서 얘를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 여기 있는 거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없음 말고 두 번째 거 있죠? 1점, 가점, 1괄호, 가 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를 설정하시면 번호가 매겨질 거예요. 번호가 1, 2, 3, 4, 5, 6, 7 베껴졌나요? 자, 이거예요. 이거 얘를 이거 누르라고 써있어. 이걸 누르라고 돼 있거든. 1, 2, 3, 4 번호 매겨졌어요? 그러면 교육 장면하고 상담 장면 있죠? 얘들은 좀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 이거 찾아보세요. 저 끄트머리에 수준에 보면 수준 증가가 있고 수준 감소가 있는데 두 줄을 블록 잡고요. 두 줄을 블록 잡고 수준에 보면 내려가는 거 눌러보세요. 내려가져요? 내려간다는 말은 1, 2, 3, 4 밑에 가나다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보세요. 요거 제가 뭐 눌렀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거를 요 밑에 거 있죠. 밑에 거 얘를 잡고 쭉 옆으로 제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내리면 돼. 눈금 1까지 2까지 내려가 볼게요. 2까지 넘어갔나? 1까지만 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3, 4, 5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3, 4, 5라는 걸 블럭 잡아서 수준을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 동네까지. 자, 만약에 교육 장면 끝에 교육 장면하고 상담 장면 사이에 뭔가 하나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엔터를 탁 치면 교육 장면하고 상담 장면 사이에다 놓고 엔터를 쳤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끝부분에 가서 엔터를 쳤어요. 상담 장면 여기 상자 앞에다 놓고 클릭을 하면 엔터를 치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가나다에서 가와 나 사이에다 놓고 엔터를 치니까 나에 있던 애가 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 생기는 거고 내 밑에 있는 애는 밀려나가는 거라. 근데 아까 나였었잖아요. 상담이. 근데 밀려나니까 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서비스 장면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에요. 조직관리 다음에다 놓고 조직관리 밑에다 조직관리 끄트머리에다가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관리, 인사관리, 고객서비스 중에 인사관리와 조직관리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인사관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였던 게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으로 번호가 가나다라에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관리라고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쓰시면 되겠죠. 뭐 덧말 넣기도 있는데요. 192페이지, 193페이지에 덧말 넣기 기능이 있는데 어렵지는 않고요.
자, 지금 194쪽에서부터 쭉 문서가 있을 거예요. 쭉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들은 여러분들이 점점이 날 때 직접 운영하는 입력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맞춤법 검사하는 게 좀 남아있죠? 그거는 우리 엑셀에서도 나와요. 맞춤법 검사하는 거 나오니까 그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다음 시간 준비물은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엑셀 2010 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로 변경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이제 한글 2010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 진 거예요. 예, 못해드렸던 부분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서부터는 엑셀을 하는데 엑셀이 양이 좀 많아요. 엑셀이 어려워서 양이 많은 게 아니고요. 한글은 우리 책에 있는 거를 다 배우면 그럭저럭 문서를 잘 만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입력하고 어떤 메뉴가 언제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 입력을 해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엑셀을 할 건데,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